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략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2021년 들어와서 빌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 7월 5일 날 이제 공유된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7월 2일에 1.95% 정도 이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2021년 3월 초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됐대요. 또한 이날 이제 대형주들 상해 종합 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들의 낙폭이 더 확대가 되게 됐는데 그 원인으로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위안화 환율 절하 영향으로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대형주의 낙폭이 확대됐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은 2021년에 들어와서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즉 시중에 여기에 위안화와 외국 돈이 같이 이제 혼재해 있는 중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 돈으로 예금을 할 경우에 은행들이 만약에 이제 인출하는 사태를 대비를 해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게 돼요. 이 지급 준비율을 외화 지급 준비율을 높이게 되게 된다면 시중에 있는 외화가 지급 준비율이 높아진 것만큼 상업은행의 금고로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시중에 외화의 규모가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니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뉴스보도에서 말한 것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국의 대형주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중국 돈으로 표기되는 대형주의 가치가 높아지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외화의 예금 지급 준비율을 높임으로써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외국인이 중국의 대형주에 매력하는 중국의 대형주를 매입을 하는 그 매력도가 저하되게 된다. 이와 같이 2021년 7월에 들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상해종합주가지수가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왜 2021년 들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식가격 지수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 외화예금 지준율을 인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약세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해종합주가지수의 주식가격 지수를 보게 된다면 얘가 이제 상해종합주가지수의 1일 기준 가격 차트를 나타낸 거예요. 2021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2020년 12월에 상한 수준을 보기 좋게 돌파를 하고 눌림을 주고 다시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상승 M 패턴을 만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얘가 줄줄줄줄 밑으로 하락하게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봤었던 것과 같이 바닥인 줄 알았었던 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지하 2층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비트코인과 동일한 이와 같은 모습들의 금융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죠. 그 뒤에 모양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저점대가 높아지고 고점대는 유지가 되게 되면서 직전에 이 물려있는 매물대를 해소하지 않는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됐다가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렴형 패턴을 돌파 후 눌림 주고 다시 상승 N으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상위의 매물대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상승하지 못하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격 차트만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게 돼요. 근데 이야기는 썰이죠. 썰이에요. 네가 말하면 이 얘기가 되고 남이 말하면 저 얘기가 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가격 차트의 등락을 만드는 실체라는 것은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공의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게 되게 되고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되게 돼요. 즉, 이 가격 차트가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다시 보면
2021년 들어와서 상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빌빌댄다는 것은 중국 경제 현재의 단상이 이와 같이 주식 가격이 더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주식 가격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기업 지분 가치예요. 즉 주식이라는 것은 매분 매초 매틱 사고 팔기 위해서 개인들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이 아닌 자본주의 속에서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이 투자활동, 경영활동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을 기업 지분 가치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즉 중국의 기업 지분 가치가 2021년 들어와서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중국의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즉 여기에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냈어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얘가 이렇게 상승하면 위안화 가치 강세,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안화 가치 약세, 미 달러 가치 강세를 의미하게 돼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에 여기에 녹색 선으로 수명주기를 설정을 하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상승생애에 도달하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수명주기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상승생애가 이미 종료되게 됐고 지금은 윤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윤회 과정 속에서도 쇠퇴기부터 태동기까지 바로 직항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중간에 이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게 되게 되고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지금 반등 구간에 존재해 있는 중이에요. 반등은 보통 최대 경유지를 상회해서 쇠퇴기 초기까지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 이 반등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1번으로 명기한 2018년도서부터 2020년 경까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 위안화 가치 약세 현상이 만들어졌죠. 2018년도서부터 미국과 중국은 무역 마찰이 진행이 되게 됐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의 관세를 무자비하게 부과하게 됐죠. 즉 중공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동일한데 얘가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가치를 약세 조건에다가 잡아두면 돼요. 위안화 공급 규모를 늘림으로써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이와 같이 상승을 시키게 되게 된다면 트럼프의 무자비한 관세 부과로 중공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게 되죠. 바로 2019년 8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것을 지금 어떠한 분석기관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것을 조기 종료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2021년 9월서부터 이전과 달리 8월까지는 미 연준이 시중에 매각하는 보유 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상실되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가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세 현상을 나타나게 됐는데 얘가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2019년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미달러 유동성의 증가분에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부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규모보다 더 빠르게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증가를 시키게 됐고 2019년 9월에 중국의 물가는 2%대였는데 2020년 1월에 들어왔을 때는 5% 수준까지 물가가 2배 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여기서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중공 우한에서 시작이 되게 되면서 중공의 실물 경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중공을 2월에 멈춰서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불행이 아닌 행운이었죠.
코로나19가 닥치기 전까지 5%가 넘는 물가가 달성이 될 만큼 위안화 공급 확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2020년 2월에 실물 경제가 멈춰섰다가 3월서부터 충분한 위안화 시중 유동성에 의해서 위안화 통화 유통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다시 가속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2020년 기간 중공은 미국보다 빠르게 경제 개선세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즉 코로나19가 발병되게 됐을 때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서부터 매우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서 미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반대로 중공은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 현재 2021년 5월에 미국의 물가가 5.0%인데 이미 중공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 2020년 1월에 5%가 넘는 물가를 달성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020년 기간 내내 위안화 공급 규모를 줄이면서 저 인플레이션율을 물가를 계속해서 마이너스 침체 수준까지 낮추는 그러한 통화 정책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제대로 된 2020년 기간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중국은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 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2018년에서 2020년과는 달리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 경유지까지 하락하는 현상을 만들었어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이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강세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중공에서 만든 제품이 가격이 안 올랐음에도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중국 제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선진국에서 만든 것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품질은 모르겠는데 값이 쌉니다. 이 값이라는 가장 중공이 자랑할 만한 매력도가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얘가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다가 바이든 행정부도 고관세 부과, 그리고 2025년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2030년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서 기존의 선진국도 이러한 시절에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도국에서 후진국으로도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에 다가오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기술 마찰, 핵심 기술 마찰로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중공이 고맙게도 자체 통화 정책에 의해서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밑으로 강세 구간으로 만들게 된다. 공산당 시진핑이 한번 실수를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향후 10년의 판세를 뒤바꾸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른 국가들은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길 고대하고 있는 중이죠. 드디어 시진핑의 우매함으로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경유지까지 와 있는 중이에요. 경유지 여기서 반등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될지, 여기서 왜 앞서서 뉴스 보도에서 봤듯이 중공이 외환 지준율, 지급 준비율을 높임으로써 위안화 가치를 얘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지금 가치 강세로 전환되게 되는 절체절명의 임계 수준에 와 있는 중이에요. 얘가 까딱해서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중국산 제품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 저렴한 가격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과 비슷한 기능, 안정성이나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매력적이다, 천원 샵에는 딱이다 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누가 같은 돈을 내고 중공에서 만든 그 제품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 시기에 와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공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가치를 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정책을 진행할 수뿐이 없게 되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이 외화 지준율을 높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좀 약세로 만드는 정책을 취했고, 결국에는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공급 속도를 높여서 다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 순으로 갈 수뿐이 없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되게 돼요.
미 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매우 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을 미루 다시 위안화 가치 약세 구간으로 안전하게 올려놓기 위해서는 증가되는 미 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보다 위안화 공급 속도를 더 격하게 증가시켜야지 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물가가 매우 빠르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 미 연준이 갖고 있는 딜레마처럼 어떻게 경기 부양을 유지를 하면서 물가가 경제의 버블을 만드는 그 상한 임계 수준까지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게 되고, 아마도 그와 같은 이제 딜레마의 버퍼링 중에서 일단은 더 밑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계가 존재하고 일시적일 수뿐은 없지만 외화의 지급 준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위안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정책을 택한 것으로 보여요. 이와 같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러한 환율 조건 속에서 중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만드는 상품들의 매력도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 기업 지분 가치도 점점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가치가 강세 구간으로 다가가게 됨에 따라서 기업 지분 가치가 과거와 달리 매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원동력을 갖지를 못하게 되게 되면서 빌빌 환율 조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는 묶이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가격 차트에 움직이는 실체를 찾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의 급등주 기술적 분석 방법론들을 배워서 써먹어 봤자 여기다가 수많은 선들, 보조지표 RSI, 구름대,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들, 뭐 엘리어트 파동 여러 가지를 다 써먹게 되더라도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많은 네이버 앱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지표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환율 조건 속에서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면 여기 수명주기를 또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상승생애가 종료된 다음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2020년에 완전히 종결이 되게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상승생애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조건 자체가 이 경유지에 와 있으면 안 되고 위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태동기를 넘어서는 상승생애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환율 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얘가 다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강화되는 상승생애가 출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 중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공산국가고, 북한과 똑같이 주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석과 같은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악정 고투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업을 일구는 자본가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기업이 상장이 되지 않고 공중분해가 되게 되고, 이념과 다르다고 감옥에 갇혀서 비명 횡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국가예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공이라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이 무수하게 굉장히 많고, 중국이라는 국가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제일 높았던 국가는 싱가포르 30% 정도가 선호를 한다고 해요. 중국계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이죠. 그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한 자릿수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라는 공산당 체제를 자본주의 환경에 있는 국가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달을 때가 됐죠. 언제까지나 당신의 말 한마디로 홍콩이 니네 거니, 대만이 니네 거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대한민국의 한복으로 왜 공산당 창당일을 축하를 한다는 말은 왜 만든 거니? 태권도는 왜 거기다가 왜 집어넣은 거니? 아니, 당군이 니네 나라의 선조였고 한자를 우리 고조선 때 만들었다는 것을 니네는 우리나라 속국이다 감히 말합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해종합 주가 지수가 결국 빌빌대고 못 가는 것은 공산당 주석 시진핑 때문이에요. 시진핑이 모르는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보게 되면 여기 상해 종합 주가 지수뿐만 아니고 같이 연동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똑같이 이와 같은 연동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연동성의 원리를 2020년 3월 25일 공개 방송에서 공유한 바 있죠. 여기에 녹색 검색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주상지라는 좀 낯선 이름을 적어요. 주상지. 여기를 적게 되면 맨 첫 번째 거를 누르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가 주상지예요.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져 있는데 편의상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2020년 3월 25일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같은 기간에 어떻게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명확히 그 연동 원리를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 이야기를 매우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거예요. 글로벌 금융 상품들은, 금융시장은 같이 움직이게 된다. 뭐 비트코인이 패널도 여러 명 나와서 정규 방송에서 실체가 인리, 금리, 중앙은행이 허가를 하네만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도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죠.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그동안에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지던 시대를 지나서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절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4월서부터 형성된 박스권, 이 박스권이 형성되는 원인이 또 있었지만 여기서는 공유를 하지 않겠어요.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동일하게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주식 가격 지수, 국가의 주식 가격 지수는 4월에 형성된 박스권의 상한 수준에서 상승 변곡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같아요. 그렇지만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게는 되지만 상승세라는 것은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죠. 많은 국가들은 이와 같이 미달러의 위안화 환율이 강세 구간으로 시진핑이 실기를 통해서, 정책 실기를 통해서 빠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 어떻게 되게 될지, 존속하게 될지도 함께 살펴봐야지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도 과거에 이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공유 드렸었던 내용과 크게 이제 다른 내용은 없고 진척도만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특정 경제 현상과 금융시장의 현상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면 낯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게 되지만, 그 단계, 친숙해지는 그 시기만 넘어가게 되면 봤던 그림 또 보고 진척도만 이제 살펴보게 되고 분석 내용들이 좀 더 세밀하게 바뀌는 것뿐 큰 거부감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적응 기간이 일정 기간은 필요하게 되지만, 적응하게 되면 화가가 되지 못할 실력으로 가격 차트에다가 무수히 많은 선을 그을 필요도 없고 맞지도 않는 거 뭐하러 선을 긋습니까?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가격 차트의 등락을 만드는 실체의 진척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짧지만 좀 임팩트 있는 마지막 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요.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덕의 정진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진행하는 3덕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